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건 이후로 나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백수가 됐다는 것이다. 일을 할 때는 새벽 4시 30분 기상을 시작으로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부족한 수면 시간 때문에 새벽마다 골골대며 카페인을 찾기 일쑤였다. 또한 강도 높은 작업과 많은 작업량 때문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몸이 녹초가 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손가락 까딱하기도 싫었다. 계획대로라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매일 계획했던 자기계발을 뒤로 미루곤 했다. 그렇다고 바로 숙면을 취했는가? 그렇지도 않았다. 왜냐면 출근, 퇴근만 하는 기계적인 삶에서 오는 자괴감 때문에 내가 퇴근 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힘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해도 육체적인 힘듦이 정신적인 힘듦보다 더 큰 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먼지처럼 바닥에 붙어서 영상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반대로 육체적인 힘듦이 덜한 날에는 영상 편집을 하던 헬스장을 가던 자기계발 및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백수라이프에 큰 공을 기여해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백수라이프 1, 2주차 때는 현재 생활에 아주 만족을 하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다. 매일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음. 잠을 3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잔다는 스트레스 없음. 맘 편히 7시간에서 8시간을 자고 늦잠을 자고 싶을 땐 10시까지 자며 평소 즐기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지냈다. 일을 갔다 와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도 봤다.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한껏 수다도 떨었다. 영상 편집을 위해 찍어놨던 영상들도 정리하고 자연의 향기를 듬뿍 받으며 등산도 하고 아빠와 함께 먼 바다로 나가 낚시도 했다. 취미를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은 코로나 제한이 풀려서 23시까지 헬스장을 갈 수 있지만 21시까지였던 시절에는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무게를 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 또한 존재했다. 1, 2주차 때까진 힐링의 연속, 행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2주차가 지날 무렵 내 생활 패턴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함을 느꼈다. 아침형 인간이었던 내가 점점 저녁형 인간이 돼가고 있었으며 의미 없는 숙면 시간 또한 점점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느낌이 없어졌다.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모해버리는 정말 무능력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생겨났다. 이게 좀 심각한 게 이러한 상황을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실천을 하지만 얼마 안 가 엄청난 무기력증이 찾아와 다시 내려놓게 되었다. 3, 4주차 때 진짜 방황을 많이 했었다. 제일 큰 걱정이었던 건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게 나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많은 고민 끝에 3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을 위해 작년에 자격증을 6개나 땄었는데 이걸 다시 공부해 취업을 한다.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운영을 할 정도로 창업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다. 이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워 창업을 한다. 내가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생기던 분야이기도 해서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 찾아보니 청년 귀농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민 끝에 3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3개 중 또 하나를 골라야만 했다. 결국
난 무난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지만 얼마 안 가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뀐 큰 이유는 그 사건이 또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없는 것을 꾸며 말한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건 바로 내가 힘이 없는 약자라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도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한다. 나는 사과 및 정당한 답변을 받기 전까진 그 영상을 내릴 생각이 없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버틸 생각이었다. 형사처벌 및 고소고발을 한다는 말을 들어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나는 꿈쩍도 안 했다. 왜냐?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니까. 진실을 말한 것 뿐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나의 신념을 한 번에 무너뜨린 말이 있었다. 내가 가장 믿고 좋아했던 사람이 약자는 약자답게 살아야 한다. 갑과 을의 세상에선 을은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이 와도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하고 동영상 내리고 댓글도 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나는 영상을 내리게 되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너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란 게 다 이래. 이런 거 한다 해도 너한테 고마워할 사람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사냐? 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오직 결과만을 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정이 어떻든 우린 결과만 좋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라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참 족같았다. 사회생활이란 게 이런 거라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까지 일하며 모았던 돈으로 내 사업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 취준을 내려놓게 되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해보자. 후회 따위 남지 않게 진짜 열심히 해보자. 분명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자. 파이팅이다.